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부터 영남 방송에서 제가 또 작년에 역학 이야기로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한 6개월간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또 고맙게 초빙을 해주시갖고 이 조선시대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역사의 대중화, 철학의 대중화, 이 제 평생 하두입니다. 역사의 대중화, 철학의 대중화. 작년에는 이제 철학 강의 중에서도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는 보통 보편화되지 않았던 사주명리학으로 해가지고 중국 역사와 곁들여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예상외로 제가 참 길에 나가보면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반응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이 과연 뭔가 하면 역사거든요. 역사.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역사 중에서도 우리 현대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전시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죠.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가 1392년에 들어갔는데 1910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이게 이제 519년간 있었고, 그 앞 시대에도 조선시대를 연구하려면 918년까지 1170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1170년의 연도가, 여기 혹시 KBS 드라마 봤습니까? 무인시대라고? 예? 무인시대 들어봤죠? 이의방, 정중부부터.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고려시대를 정기다, 여기를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후기에서도 무신집권기가 약 100년간 있었습니다.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가 1170년부터 정확히 100년입니다. 이걸 옛날에 보니까 이제 KBS 드라마에서 무인시대 이래갖고 드라마를 했는데, 재밌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보기는 역사 전공이다 보니 자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이덕화 씨가 아주 연기를 잘하대요. 이유민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인시대 다음에 접어드는 게, 이것도 지금 또 드라마 하고 있대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를 못하는데 봐야 되는데, 원간섭기를 해가지고 1270년부터 1351년 공민왕이 집권하셔가지고 이 원간섭기를 청산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정치죠.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고 1945년 48년 8월 15일 날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일제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집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1공화국에 시작됐습니다. 그렇듯이 7일 청산, 일제시대를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청산이 안 됐죠. 그래갖고 이게 한 60년 가까이 돼가 지금 청산 안 해갖고 7파 사전 만들이 명단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예? 명단 3,000명인가 4,000명 가까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원간섭기는 약 80년 이상, 몽고가 고려에 쳐들어올 때가 1231년인데 이때로 따지면 무려 120년간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무려 120년간 지금 드라마 나오는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의 후예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가 오늘은 할 게 무신집권기부터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이거는 원간섭기까지 좀 밟아볼 겁니다. 조선전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 고려전기는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영말 선천해갖고 격동의 시대 아닙니까? 격동의 시대. 공우창공으로 외우죠. 공우창공. 암기할 때는 공우창공을 하십시오. 이게 고려 후기의 역사 궤도입니다. 큰 틀을 알아야 됩니다. 뭔지. 저는 역사를 있잖아요. 흐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단편 지식보다는. 큰 틀을 알아야 됩니다. 이 100년. 이런 큰 틀을 알아야죠. 1270년. 그죠? 그 다음에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해갖고 반원, 쉽게 우리가 친일파 청산하듯이 이 공민왕이 왜 유명하냐? 원나라를 청산하는 작업을 한 거거든. 그래서 반원 정책이란 말이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조선시대까지 1392년 재미있는 게 조선왕조가 설립될 때가 또 재미있는 게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7월 17일 음력이지만은 7월 17일. 네?
그때까지 이 40년이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히 요거를 중점적으로 나중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나 그 되면. 이 완전 격동기 아닙니까? 이걸 소통, 역사에서 우리 뭐라죠? 고려 말기. 그 다음에 고려말 조선초로 해갖고 고려말 조선초의 상 여말 선초기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뭡니까? 시대 구분이 중요하죠. 고려 후기. 그 중에서 이쪽은 고려 말기, 초기, 중기. 그죠? 그 다음에 여말 선초.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공민왕 때부터 우리가 흥미진진한 인물이 이제 이성계가 소위 말해서 고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성계하고 나중에 최영 장군의 그또 드라마틱한 이 고려 후기에 등장했던 두 분의 영웅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 아닙니까? 결국 이성계가 승리하고 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결국 그 또 고려 말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몽주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조선이 개창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들어가고는 이제 왕별로 태조시대 들어가고 제가 특히 이쪽 강의는 조선시대 강의를 조선시대라는 게 519년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중이 있듯이 왕별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주로 어느 사를 이야기하느냐 다른 할 수 없고 정치사하고 인물사, 그 유명한 인물들 있죠? 인물들. 그 다음에 사상사를 위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사상사는 여러분 이제 고려시대에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성리학 나가다가 이쪽은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성리학도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폐에 들어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고 5,000원짜리 누가 계시죠? 율곡이죠. 상당히 좀 태계 선생님 기분 나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난 그게 항상 의아스럽죠. 왜 태계는 1,000원짜리 앉아 계시고 말이야. 율곡은 5,000원짜리 앉아 계세요. 상당히 영남지방 사람, 특히 이쪽은 거의 다 태계 문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러분도 태계 직계 제자들이 선조를 안 갖고 계시지만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론, 주기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경기도, 충청도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리파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영남학파라고 하죠. 영남학파. 네? 영남학파. 영남학파의 태도는 이현적도 계시고, 해제, 경주의 옥산서원, 양동마을이 있죠. 양동마을. 있지만은, 역시 태계 아닙니까? 태계. 예? 여기는 율곡 아닙니까? 이것도 이 두 분의 비교. 사실 두 분의 나이는 누가 많습니까? 태계에서 동시대 인물이지만 사실 태계가 한 세대 앞섭니다. 30살 넘게 차이 나요. 태계 선생의 나이 더 많습니다. 율곡은, 한번 율곡 선생이 젊은 시절에 아마 태계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곡은 태계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난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해드리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성리학과 같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조선 초기에 한양을 천도할 때, 재미있는 게, 개성에서 한양청을 철저하게 믿었던 게 바로 여기도 지금 우리 도립도산에서도 지금 김혜경 선생님 강의하고 계시죠. 풍수지리사상. 이 풍수지리사상도 제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 제가 좀 강의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학이냐, 삼봉이냐. 삼봉하면 정도전을 말합니다. 삼봉도 다 이 경북분 아닙니까? 그죠? 봉화정씨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누가 이기느냐? 삼봉이 이기죠. 그래갖고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북악산 해갖고 경복궁을 지금의 현 이치를 했고, 무학은 인왕산 정기, 지금의 연세대학에서 경복궁을 만들어갖고 동쪽으로 바라보자. 정도전은 안 된다. 남쪽으로 바라보자. 해갖고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다가 결국 삼봉이 이기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절로 해암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남긴 말이, 야,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200년 뒤에 조선왕조는 불날 거다. 한번 봐봐라. 이거 왜 그러냐면 관악산이 아시죠? 서울대 있는데. 이게 오행상 학이 아닙니까? 학이다 보니까 이 경복궁이 학위에 눌리갖고 불 나쁜다 이거죠. 200년 뒤에 예언을 했습니다. 진짜 1392년 딱 200년 임진왜란에 딱 터지고 나서 바로 경복궁이 불탔죠. 응?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 무학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구나. 200년을 깨뜨려 보네. 옛날 선조들은 사실 이런 풍수지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작년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음양오행사상,
예? 음양 오행사상을 이제 역사적하고 관계시켜 갖고 이게 어느 설명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역대 인물들, 특히 왕, 성명, 이름풀이도 좀 해줄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많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역대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의 사주풀이, 이거 다 방송으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세요. 사주가 다 있습니다. 역대 왕들은 조선왕조실록 보면 몇월 며칠날 태어났다고 조선은 기록이 다 되어 있죠. 몇 시에.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조선시대가 이 38 아닙니까? 그죠? 38이거든. 그래갖고 조선시대가 고려시대 때 한번 쭉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음 왕조는 요 목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걸 뭐라느냐? 도참설이라죠. 그래요. 요 목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되 이 허물 캔 사람이 1126년에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 아닙니까? 이자겸이는. 그래서 이 양반 지가 이시아이가 이시 나무 목배 18자라잖아. 18자 위양설. 18자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니까. 우리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라는 인물이 참 이성계라는 인물도 이름이 참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자춘. 아버지가 이자춘이죠. 규자 2개. 개수나무 개자. 예? 나무, 오얏나무로. 개수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당히 번창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번창을 이루겠다. 이름을 성명풀이 참 잘했어요. 아버지 이름도 참 좋잖아. 자춘. 아들을 봄으로 만들겠다. 봄은 뭐야? 우리 오행사 스타트를 나타내잖아. 나무, 봄. 모든 것이 출발점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기틀을 마련해 줬다. 막 이렇게 이름도 풀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성계가 결국 목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을 개창하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게 고려왕조 때는 어느 정도, 고려왕조 때부터 아마 지금의 서울이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한양명당설. 이 수험생도 시험 잘 나오는데 처음에 서경명당설에서 한양명당설로 간다고, 풍수지리상으로. 그래갖고 이 고려왕실에서는 숙종 때 아예 왕궁까지 만들어요. 궁궐까지 만들었는데 차마 수도를 못 옮긴 게 뭐냐? 다음 왕조는 목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래 어떤 일이 에피소드가 있었냐? 북악산에다가 오얏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전문 관리를 하나 뒀습니다. 그걸 나무 자르게. 그 나무만 자르게. 오얏나무 못 크도록. 그렇지만은 뭐 이성계라는 인물이 결국 뭐 대운이라는 게 뭐 천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결국 조선을 만들고 말죠. 그러니까 조선 만들고 나서도 이게 38이다 보니까 여러분 3이란 말이 조선시대에 와야 삼정승이란 말이 등장하죠. 삼정승, 삼법사, 삼사. 삼사면 뭐 알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3년마다 시험 치잖아. 3년마다 과거 시험 치. 그걸 뭐랍니까? 수험생. 식년시라잖아. 식년시. 식년시도 정해져 있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가 막 음양오행을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식년시도 정해져 있습니다. 좌오묘유 시간이에요. 좌오묘유. 어? 좌오묘유년에 반드시 대가시험, 문과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가 계속 연결돼서 원래 과거시험 치는 해입니다. 닭띠에. 알겠어요? 닭띠. 말띠. 예?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혹시 배우신 분 알죠? 좌오묘유가 뭐랬습니까? 역학적으로. 아시는 분? 좌오묘유. 무슨 살이를 합니까? 자기 사주에 이런 게 2개 이상 있으면 도화살이죠. 그렇지? 도화살입니까? 끼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이 좌오묘유 과거 시험 치잖아요.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가 얼마 안 되죠? 몇 명이고? 급제자가. 대과 급제자가. 33명 아닙니까? 그죠? 무과는 28명. 그럼 안 되는 사람 나머지 다 뭐 됩니까? 보통 우리 이런 말 하죠. 한량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뭐 직장이 없잖아. 공직자 아니면 양반들은. 나머지 다 한량이라. 재밌는 사실은 한량이 사주들을 분석해보면 이런 것들이 2개 다 있습니다. 기가 많아요. 날만 할증이나 기생집에 가고 돈 많으니까 부모들이 술만 마시고 그런 기라. 이런 것마다 3년마다 과거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식년시라 부르죠. 이거 말고도 지방을 몇 개로 만듭니까? 팔도. 뭐 팔도 지 마음대로 정도전이가 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도전 이야기할 때. 한양을 철두철미하게 음양호행설에 입각해갖고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갖고 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가끔 주말에 서울 갑니다만은 한양이라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정말 풍수상으로 잘 짜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창하죠. 거지지랑 암만 지방이라도 서울을 못 따라갑니다. 서울이 지금 확장되가 경기도 자체가 서울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선시대에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뭐 지금 그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가 인조반정까지는 아마 나갈 생각입니다. 인조반정. 조선시대의 큰 정치적 분수령이 인조반정이랍니다. 인조가 그 당시에 서인과 일부 남인들이 광해군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고 이때부터 실질적 정치가 붕당이 본캐가 되는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를 뭐라고 합니까? 붕당 정치라고 부르죠. 소위 말하는 영남학파와 저 경기 충청도를 기반한 기호학파의 그 300년 가까이 되는 투쟁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주로 누가 이겼습니까? 기호 쪽이 다 이겼죠, 정권을. 남인, 우리 영남 지역은 주로 남인이죠. 남인들은 거의 정권을 못 잡습니다. 계속. 가끔 잡습니다. 뭐 정조 때 좀 잡고. 여러분 장희빈 아시죠? 그때, 기상국 때 잠시 한 5년 잡고. 또 나중에, 예송 논쟁 때 잠시 좀 잡고. 얼마 안 돼요, 영남 지역. 거의 다 제야라, 제야. 그렇지만 제야지만은 거꾸로 학문적 업적은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죠. 뭐 고려시대는 내가 뭐 자세히는 안 하겠어. 한 2회 정도 입원하고 무신집권부터 봐야 되는데 또 마침 내가 또 확실히 사실 원간석기부터 들어갈라 이러다가 무신집권을 좀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또 마침 보니까 드라마가 또 칭기즈칸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몽고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신집권기부터 스타트를 할까 합니다. 1170년부터 1270년까지입니다. 자, 무신집권. 자, 무신집권이란다. 군인들이 100년간 집권했다. 왜 이 군인들이 집권할 수밖에 없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918년에 생겨가지고 918년 생겨가지고 약 이 무신집권기까지 약 250년간 있잖아요. 문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문무란, 여러분 양반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안동은 양방의 고장이라잖아. 양반이 뭐야? 문무를 합쳐서 둘양자 양반 아닙니까? 그죠? 이게 조선시대에 성립되죠. 고려시대는 아예 무과라는 게 없습니다. 무과 시험 자체가. 요즘에 육사 가고 삼사 가고 뭐 해군사 가고 육공사 가지만 옛날에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희장군, 강감찬, 윤관 이게 다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서희장군, 윤관장군 아닙니다. 그게. 문신들이야. 다 대가급자해갖고 총사령관은 고려시대는 문신들이 장악합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문신들이 장악합니다. 차별되고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군인들이 열받아갖고 의종 때, 그 문시대 보면 의종 있죠. 막 항락하다가 열받아갖고 이방, 이고,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문신들 다 죽이고 피비를 났죠. 거의 뭐 엄청난 사건. 그래갖고 정권을 무려 100년간 군인들이 지배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일단 무인시대가 간단히 보면 몇 분의 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명신이강고원입니다. 명신이강고원. 자, 100년을 조각해보면 명신이강고원이다. 왕이. 근데 우리 왕은 보통 허수아비라.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순서를 외워야 되겠죠. 명신이강고원. 이 중에서 요 고원이잖아. 이 고원이란 말은 여러분 몽고를 떠오를 수 있어요. 몽고하면 고원지대죠. 그래서 이 고종과 원종 시대는 몽고 항쟁기라 해가지고 이 몽고와의 아주 격렬한 투쟁사가 시작되죠. 항쟁사가. 이 몽고 애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면 지금 드라마는 지금 보니까 아주 쳐들어올 때가 아닌데 징기스칸 이야기에서 1231년 1차부터 들어옵니다. 이래갖고 6차, 어떤 학자는 7차에 걸쳐서 계속 4, 5년 인터벌레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죠. 예? 그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명신이강고원, 위에 그 도표 해놨습니다. 명신이강고원. 그래서 몽고는 고이다. 몽고 항쟁기가 정확하게는 이제 전쟁은 1258년에 끝납니다만은 1270년까지 가죠. 1270년까지. 그래서 큰 틀을 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 군인이 누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잡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집권자를 보면 먼저 정권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의방입니다. 이의방. 들어봤을 거예요. 무인시대는 그 서인석 씨가 초창기에 정권을 한 5년 장악합니다. 그때 누구하고 같이 장악합니까? 예?
그 탤런트. 예? 이고라는 인물이 있죠. 이고. 그 다음에 정중부의 3인방이었어요. 나중에 정중부가 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경대성, 그 프린트 보면 다 있습니다. 정경이체. 이렇게 보세요. 정경이체. 이정경이체라. 이음인. 요까지가 무신정권 성립기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씨가 집권 잡습니다. 최충원부터. 자,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신기까지 간 이유가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방 다음에 결국 정중부가 이방을 죽이죠. 그 다음에 또 정중부가 결국 20대 젊은 청년, 청주를 기반으로 아주 요즘 말하는 청년결백한 청년군인이 경대성입니다. 20대 중반에 정중부를 제거하고 그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재밌어. 정권을 장악해놓고 자기가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자기 호위병을 만든 게 도방이랍니다. 도방. 100명의 경호원을 만들었는데 이 경대성은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요. 이 100명 중에 혹시 내가 잠자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이로제로 죽은 사람이야. 30전에. 그 다음에 이거 경주 춘신의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인데 이덕화 씨가 아주 열연했죠. 건강 야찰해갖고 천민 출신 경주 사람입니다. 이민희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 한마디 이 시대는 정말 이 고려 왕조가 혼란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방이 바로 동생이 있잖아요. 바로 조선 왕조를 열은 이성계의 직계조상입니다. 직계조상. 동생이 바로 이성계의 직계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7대인가 내려가가지고 이 조선 왕조를 연 대영웅이 탄생하죠. 이 여러분 몰라서 이 풍수학사로 보면 이성계 집안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성계의 전주 사람 아닙니까? 전주 아닙니까? 그죠? 원래 전주 이시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이성계 고조 그 이한사람 분이 계십니다. 예? 고조죠. 목익도조 한 애가 목조라는데 이분 때 이 전주 그 관료한테 잘못 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삼척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저 함흥까지 올라가고 중국 관료가 되는 집안이 바로 이성계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동안은 이성계 집안이 어디로 갔나? 전주를 떠나가지고 삼척을 해가 함흥팽야. 그래서 나중에 함흥이 고향 아닙니까? 영흥지역 이성계가 온 고향은 원래 전주이시지만은. 그런데 재밌는 게 이한사 이분이 자기 아버지 산소를 아주 승려한테 명당자리를 딴 겁니다. 지금도 삼척에 가면 이준경 묘라고 해서 이준경. 이 묘가 아주 최고의 명당자리라. 이 명당을 써갖고 나중에 스님이 네가 쌀을 좀 많이 내라. 그러면 이 명당자리를 내가 점지해 줄게. 해갖고 이 보통 풍수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삼척에 가면 이 답사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이성계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큰 인물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이 자식 손자 큰 인물을 만들려면 공덕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 대에 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적극적이거든. 네?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러나 이 경북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시고 이런 데 좀 관심이 강하시죠. 내 대는 당대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식 때 아니면 손자 때라도 집안이 발복되기를 바라잖아요. 유교문화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정경이체가 되고 나서 요 최씨들이 또 여기 이제 정확한 연도가 그 프린트 보시면 1196년으로 나와 있을 건데 이분들이 무려 1258년까지 몇 년입니까? 63년간 횟수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씨 집권이에요. 최충원 다음에 아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을 완성한 누구야? 최후. 유명하죠, 최후. 그 다음에 최후의 서자였던 최항의 아들 최의까지 무려 4대 63년간 권력을 자, 한 집안에서 특히 그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 군인 정권 시대 한 집안에서 63년을 집권했다는 것은 그 사이가 집권자 입장에서는 안정기다. 그래서 그거 보면 무신집권 항리길 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항리길 해놨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봅시다. 두 사람에 대해서. 앞에는 내가 시간 관계상 못하고 이야기가
우리가 고려시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최충원이 집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자, 최충원 직거래 해놨죠. 학립기. 최충원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보면 그 옛날에 그 태조 왕건 때 그 궁예 참모로 나왔던 뭐 탤런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TV를 잘 안 다 보니까 감만 떠오르고 그분이 아주 열애를 하던 최충원 씨. 최충원 직거래죠. 1196년에서 전입. 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요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의 업적이 비교해서 참 잘 나옵니다. 그래 보면 먼저 첫 번째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면서 제대. 조이총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이 무신 집권에 반발해갖고 난을 일으켰던 요즘 말하면 평양시장입니다. 서경유수. 그 다음에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바쳤으나 실질적 계획이 없었다. 그 다음에 여러 왕을 최충원이가 다 왕을 없앴다. 나왔다. 새로 만들었다. 여러 왕을 만들었고. 이 최충원 때 재미있는 게 또 그 드라마도 옛날에 나왔던데 만적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시험 잘 나온.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만적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노비 해방 운동가라고 평가하죠. 근데 만적이가 이 최충원이 개인 노비였는데 어느 날 노비들 왜 그러냐면 만적이가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경주 출신의 천민이었던 이민이 일자 무식자인 이민이도 권력을 장악하니까 천민도 장악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개경시내의 노비는 딱 끌어모아가 산에 집합했더만은 했는데 예상외로 숫자가 좀 적었어. 이래 안 되겠네. 며칠 뒤에 다시 모여가 한번 하자. 참 띨띨의 대뱅사지.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나 가만히 있겠네. 수백 명 노비들이 또 얼마나 이 신분 상승 효과가 하면 수백 명 많았다만 가두면 또 이름도 재밌어. 순정이라는 애야. 순정. 이 친구가 또 지 주인한테 고자질하니까 만정이가 아들 끌어모아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갖고 이 만정이 나는 사실 사전 모의 끝에 시행도 못 해보고 들통이 나가고 이 모든 관계된 인물들이 바로 예성강가의 수장이 되죠. 물귀신이 만들어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상 이 만정이라는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는데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으로서 현대사에서 크게 조명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보면 만정이 했던 말이 있죠. 첫 말이 보통 왕후장상의 씨앗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고로 사람이 머리 똑똑해야지. 이 계획을 하려면, 구데타를 일으키려면 좀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여기서 또 불교사에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군인들은 이 당시에 여러분, 불교 이야기는 좀 해볼까 합니다. 고려시대는 교종이 있었어요. 교종이 쭉 귀족들하고 손말 잘 하다가, 이 무신들이 정권 잡고 났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계종이란 말 알죠?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불교 종단하면 조계종이죠. 그 다음에 태고종. 요 뭐 안동에는 해동사도 있습니다만 단양 구인사 같은 거 뭡니까? 천태종. 이런 게 있죠. 이 천태종이 있었습니다. 이 교종들이 귀족들하고 결탁하니까 이 조계종은 이쪽 정권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 위대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누굽니까?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인물이 걸출한 불교사에서 큰 핵을 끈 인물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게 조계종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도 자세히는 아니요. 송강사입니다. 송강사에서 전라남도 가면 승보사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삼보사찰. 양산, 통도사 제일 크잖아. 불보사찰.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보사찰, 해인사. 이는 성녀들, 고려시대 때 이 진울부터 해가지고 무려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던 절이 송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울인데 그 다음 분도 유명해요. 해심이라고. 이분은 이제 원래 유학자로서 과거 급제까지 했는데 나중에 승려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 무려 16국사가 고려시대 송강사에서 배출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계종을 지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보시면 최충원 업적에 최고 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교정별감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최충원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로 뭐를 만들었냐? 정치를 교정시킨다 생각하죠. 교정도감을 설치해갖고 본인이 교정도감의 우두머리였던 교정별감이 돼갖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대성 때 100명으로 만들었던 그 호위부대가 뭐였죠? 도방을 이때는 무려 3,00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도방 정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은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갖고 있던 많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자 해놓고 본인은 많으냐? 지가 땅을 더 차지해. 그 땅 차지했던 지이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에 시급이라 해갖고, 이 보통 시급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공신들에게 준 땅이죠. 군공이나 공신들에게. 그래갖고 이 흥령부를 설치해갖고 많은 땅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팔만대장경 만들 때도 이 진주하고 남해를 오가면서 만든 게, 이 팔만대장경 여기서 만듭니다, 원래.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갖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거제도 하고 여기 있는 나무를 활용해갖고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만들 때 이 최씨 집안에서 원조를 한다니까. 최씨 집안에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망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최충원이 집권할 때 마지막에 놔두고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몽고가 바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몽고가.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그 드라마 보시면 잠시 몽고라는 나라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몽고라는 나라를. 이 몽고라는 나라는 인류가 만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 제국이었습니다. 이 몽고는 원래 부족 국가로 있었는데 부족 단위로 나눠 있었는데 이 몽고라는 나라가 여기서 그겠습니다. 이 몽고라는 부족 단위로 나라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로 만든 분이 바로 태무친이죠. 그 태무친의 인물이 나중에 칭기스칸이라는 것은 나중에 붙인 칸이라는 말은 장을 말합니다. 칸. 그래서 몽고가 이때가 통일될 때가 언제냐? 1206년입니다. 이때부터 몽고는 세계 그 아들 때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몽고 제국이 군사 인원이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수의 병력으로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을까? 어느 정도였냐? 러시아 있죠. 러시아에 모스크바 있죠. 그러니까 이 바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투. 이 유명한 아들이 바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킵차크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타이 오고타이 아들 이름이죠. 차가타이 오고타이. 그래갖고 지금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바그다드도 정복합니다. 바그다드. 여러분 바그다드는 있잖아요. 13세기에 몽고한테 지배당하고 나서 750년이 지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또 지배당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그다드가. 원래 몽고족이 약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이걸 일왕국이라 합니다. 그래갖고 이 네 개의 한국이 있죠. 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나 초등학교 때 보통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지도책을 보면 오늘 역사부도 하나 갖고 왔는데 초등학생 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보면 이상한 일 보다 보니까 이 몽고지 일왕국, 대한민국이 여기가 있나? 역사 지식이 없죠. 이 한국이란 말이 칸국이란 뜻이지. 칸의 한자풀이가 한이거든. 그래갖고 네 개의 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몽고가 결국 있을 당시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 고려라는 나라도 결국 어디 되냐. 이 재밌는 나라인데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몽고가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냐. 위에는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겁니다. 여진족은 원래 우리나라에 하고 국경을 맞댔던 그 두만강가에 있던 부족 국가인데 나중에 중국 북쪽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한족들은 누구냐? 송나라죠. 송나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송나라. 남송이라죠. 남송. 1279년에 망하는데 금나라는 여기도 쉬워요. 1, 2, 3, 4라고. 이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송 때 자존심 강한 중국 민족이 결국 북쪽 지역 금나라한테 뺏겼다 아닙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이 남송이 금나라를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대의명부나 어리를 내세우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남송 때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우리 조선시대, 아니 지금까지 유명한 이게 주자성리학이 여기서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안양 선생이 충렬한 때 원나라에서 공자 초상하고 제자들 초상을 갖고 와갖고 지금의 성균관 문묘 종사하죠. 그죠? 지금도 제사 지내다 아닙니까? 대성전에서. 그때부터 성리학이 이제 조선시대를 지배했다니까. 이 남송 때 만들어진 게 학문이 바로 주자성리학입니다. 주자성리학. 자, 그래 몽고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하고 결국 이 금나라가 몽고족이 남송하고 금나라를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라가 당연히 고려겠죠. 고려. 여기서 이제 고려를 이제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고려를 쳐들어오는 게 거란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오다가 이 거란족 애들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바람은.
그래, 평양성 근방이 갇혀버서, 거란족 수만 명이. 그래갖고 그 성이 뭐냐, 역사에 유명한, 이게 바로 지금 그, 프린트 보면 이게 강동의 역이랍니다. 강동성이 같이 붙는 거야. 1219년에. 그래갖고 몽고 군사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고 평양성 근방에 우리 군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있어. 동진국.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갖고 강동의 거란족들을 다 물리친 사건을 역사적으로 강동의 역이라는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 참 참고적으로 이때 거란족 아들은 다 포로로 돼갖고 다 술집으로 팔리게 갑니다. 족보도 없이 팔리게 갑니다. 예? 그래, 거란 입장에서는 아주 피땀인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연도가 고려하고 우리 몽고, 지금 드라마 몽고가 처음으로 군사적 만남이, 미팅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해갖고 무려 공민왕의 계획 정치가 있을 때까지 무려 150년 가까이 몽고와의 역사적 만남과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몽고 이야기 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아까 그 최충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 이 최우라는 인물이 더 중요합니다. 최우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집권년도 한번 보세요. 프린트 제일 위에. 1219년에서 1249년까지 약 30년간 집권을 했는데 이 양반은 머리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격동의 시대를 무려 30년간 권력을 장악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최후 한번 봅시다. 1번은 됐고요. 자, 최후가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기구가 있습니다. 정방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치적 기구구나. 자, 정방 보세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갖고 문무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이부병부와 중방을 허무하였죠. 그럼 이러한 정방을 설치했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에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언제 폐지됐냐 이게 중요하잖아. 언제가? 응? 신민철군 언제야? 공민왕 때죠. 보고 뺏긴 건 아니지. 자,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예? 공민왕이 이제 계획정치하면서 이걸 없앤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많다. 인사행정기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방정치. 서방정치. 서방 있죠? 이름 그대로 글서자 아닙니까? 서정. 이 군인들이 정권 장하면 머리가 좀 약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바깥 머리가 아니고 앞머리가 좀 약하잖아요. 앞머리가 약하면 좀 똘똘한 사람을 구해야 돼요. 문신들을 등용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만든 게 서방이라. 문신들의 수기구로. 여기서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정치 고문 역할을 하죠. 서방은 한마디로 정치 고문 기구야. 여기서 이제 발달한 게 폐간문학 해놨죠. 여기서 유명한 인물 등장합니다. 바로 고려시대 유명한 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규보. 유명한 학자 이규보가 있어요. 이규보라는 인물은 고려시대에 여러분 잘 알잖아. 동맹왕편을 쓰고 동국 이상국집 그런 아주 많은 그 뛰어난 이규보 이 사람도 사실은 향리 출신입니다. 이 양반도 경기 이제 항리인데 고위관리까지 했어. 그러면 얼마나 출세 야익이 높았겠노. 권력이 올라가려겠네. 이 양반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니까 향리를 해갖고 신진사대부인데 이때부터 신진사대부의 말이 나옵니다. 참 신진사도 착각하면 안 돼. 공민왕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등장했는데 과거 급제 학교인데 고려시대는 여러분 공무원 좀 준비하지만은 앞에 학생들 맞죠 학생들 공무원 준비하지만은 옛날에는 고려시대 합격해도 보직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자리가 없어. 문관직이 1000개도 안 되거든. 그래갖고 이규보가 로비 활동을 엄청 하는 거야. 그래 겨우 40살 되가 한 자리 따내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이 됐고 군사조직으로 또 유명한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원간석기 때 우리 민족의 고려민족의 어떤 항쟁의식을 나타낸 삼별초가 이때 등장합니다. 삼별초라고 하는 그 가로치기 안에 있습니다. 자별초. 원래 야별초였죠. 밤에 원래 삼별초는 착가가 만드는 게 밤에 방범대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방범대원이야. 밤야자. 그러다가 이게 원래 사병이었는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원래 참 공병이었는데 밤에 이게 최시정권의 사병화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자별초, 우별초가 되고 나중에 몽고 포로로 잡혀왔던 신의군까지 합쳐갖고 세 개로 뭉쳤다 해갖고 삼별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마 의장대가 마별초가 있죠.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최후가 딱 있을 때 아주 우리 민족을 뒤흔든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바로 몽고 애들이 사실은 1225년에 몽고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상하게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고야라는 인물인데 피살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외교 문제화가 돼갖고 몽고 애들이 열받아갖고 바로
6년 뒤에 1231년에 소위 말하는 1차 침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최후죠. 그래서 최후는 뭡니까? 모든 고려의 백성들을 다 산이나 섬으로 다 피신시킵니다. 그러시 뭐이들은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이 당시에 피신시키고 나서 최후는 어디입니까? 이 몽고 애들이 물이 약하답니다. 그래갖고 몽고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물이 약하니까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지금의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갖고 강화도가 그 당시에 39년간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임시수도가 되는 겁니다. 임시수도가. 이때부터 1270년까지 강화도가 임시수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많은 이 당시에 유적지가 많죠. 많죠. 그리고 최후가 이제 이따 붙는데 우리 민족이 참 재미있는 민족이라는 민족이 뭘 나타내냐면 나는 이쪽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공부할 때 뭘 느끼냐면 이 몽고 애들이 막 얼마게 쳐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그 나중에 1, 2차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도저히 무력으로 안 되니까 몽고 사실은 3차 침입 때 있잖아요. 고려시대 그 앞에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요걸 고려는 대장경이 세 가지 있습니다. 초조, 속장경, 속장경이 있었는데 이게 대구 부인사에 있었거든. 대구 가면 부인사 803 밑에 저는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그죠? 부인사, 동화사 옆에 부인사 여기 보관했던 이 몽고 침입 때 불타는 거라. 여러분 불탔을 때가 바로 경주에 같이 침입 나해갖고 항룡사 구침탑이 이때 불탑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묵침. 그래갖고 이 최후는 색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군사력이 안 되니까 뭔가 이 불심으로서 한 몽고족을 한번 쳐개보자. 아주 웃긴 민족이야. 그래갖고 이 8만 대장경을 한 개 새기는 거야. 불심으로 한 몽고족을 대체해보자. 그래갖고 5천만 자가 넘는 그 유명한 8만 대장경을 이때 만들어갖고 결국 1251년에 이걸 완성하는 겁니다. 최후 때. 우리 고려 국민들이 모든 사람이 이 글자 하나 내 대학원 다닐 때 파보면 연구를 해보면 한자 하나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가끔 이게 하나 새겼다. 하나 팔면서 몽골을 한번 대체해보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응? 그래가지고 결국 뭐 어쨌든 간에 8만 대장경을 이때 만개되는데 지금은 뭐 8만 대장경은 이 8만 대장경은 지금은 그 해인사에 있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이고 사실 8만 대장경이 뭐 불탄 적이 하면 6.25 때 큰일 날 뻔했어요.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만 대장경이 이 북한에 거기에 원래 빨치산이 많잖아요. 6.25 때. 그래갖고 해인사를 우리 유엔군에서 폭파시키라는 명령이 됐어요. 해인사를. 그런데 그 폭파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또 이 8만 대장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가지고 폭파 명령 비행기 떠가지고 해인사 근방까지 갔다가 항명을 해본 거죠. 폭발 안 시켰다. 거짓말로 폭파했다. 그래갖고 이 8만 대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고도 또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또 미치거든. 8만 대장이 미치거든. 모르게 빼가려다가 못 빼간 사건도 있고 뭐 그런 사건도 있듯이 이 당시에 8만 대장경이 조판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206년이라고 나와 있죠. 1206년. 그 도표에 보시면 이쪽에 몽고 통일. 그 다음에 요 연도가 참 중요합니다. 1216년은 거란이 건국되고 대요수국이래가 1217년은 동진국. 그 다음에 요때 또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이 거란족이. 그 다음에 1218년에 이 서희의 거란 1차, 2차가 아닙니다. 서희의 거란 1차, 2차는 300년 전입니다. 250년 전. 그래 놓고 그 밑에 박스를 내가 일부러 많이 만들었어요. 연도별로. 뭘 해놨습니까? 강동에 얘기를 해놨죠. 1219년 고려 몽고 동진의 연합군이 강동서에서 거란을 격퇴했다. 이게 1219년 강동의 역부터. 그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저고여 피살 사건. 이때부터 몽고 1차 침입이 있었죠. 여러분 간단하게 유명한 이름 한번 봅시다. 몽고 1차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청천강이라고 아시죠? 강감찬 장군이 그 유명한 기주대첩 있는 여기서 그 유명한 박서라는 유명한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맹활약을 하셨고 2차 침입 때는 이거는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보통 수험생들한테는 뭐가 나오느냐. 2차 침입 때는 지금의 처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인성인데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경기도 용인 땅 아닙니까? 응? 우리 이런 말 하죠. 용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난 놀랐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용인이 읍이었거든요. 지금 용인이 인구가 70만이더라고. 70만.
그래서 내가 수도권이, 대한민국 이 문제기라. 수도권만 발달하는 거야. 야, 지역에 있는 거 다 줄어들고, 안동이 자꾸 줄어들잖아. 어떻든 간에 옛날 이런 말 하죠. 살아서는 어디 삽니까? 생거, 진천. 죽어서는 사거, 용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풍수에서 잘 모르세요? 안 들어봤어요? 고려시대는 성녀 중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윤우라는 인물이, 몽고의 총사령관 살리타이라는 인물을 사살을 합니다. 몽고가 난리가 나면 총사령관을 하루로 쏴 죽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장은 사명당 많이 기억하지만은, 만약 이분이 조선시대 인물이라면 지금도 부각되겠지. 예? 높이. 총사령관을 죽였으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인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분이 또 5차 때도 충주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런 인물이, 그래서 이분이 시험이 가끔 잘 나오지. 처인성의 김윤우. 응? 3차 침입 때도 중요하죠. 경주가 함락당하죠. 그 문화재가 불에 탔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보면, 몽고 침입 때문에 불탄 거하고, 일본 놈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불탄 거하고 구별을 많이 해야지, 구별을. 보통 이 몽고 침입 때 불탄 게 그 교과서에는 프린트에는 뭡니까? 아까 초조대장경, 항용사 있죠, 항용사. 항용사라는 저는 경주 시내에 있는 큰 항용이란 말도, 이 항용이란 말도 이 풍수상으로 주황에 있는 용이 항용입니다. 자청용 우백호, 주황이 항용입니다. 남주작, 북연무. 알겠습니까? 주황이 항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는 항용포를 입잖아. 천자니까. 그래서 경주 시내에 있는 게 항용사 아닙니까? 엄청 큽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에 9층짜리 탑을 만들었다니까. 선덕여왕 때. 지름이 얼마인가 합니까? 이 강의실 2배입니다. 120평짜리야. 그리고 9층을 쌓았으니까 경주 시내에서 다 보이지. 이게 몽고 침입 때 불 안 탔으면 이게 아마 세계문화에서는 안 되겠어요. 목탑이니까. 목탑. 그 불탑 분위기 아시게. 응?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에 목탑이 하나 있어, 하나. 목탑은 오래 갈 수가 없지. 석탑도 불타니. 뭐, 우리 안동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국보 그 문화재가 있잖아요. 저 어디 임천강 옆에, 그죠? 신세동 7층 전탑. 벽돌로 만들었잖아요. 목탑은 없어요.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뭔가 아세요, 혹시? 저 속리산에 가면 있는데, 법주사에 팔상제라고 있어요. 팔상전. 18세기에 만든 건데, 그게 유일한 목조탑입니다. 목조탑 오래 못 가죠. 이게 남아있어서,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이제 경복궁이 불탑니다. 경복궁. 불국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불탑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우리 오늘 다음에 계속 짚어보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역사를 보관하는 창고를 사고라 합니다. 우리 경북에도 하나 있죠. 태백산. 나는 그거 가끔 갔는데, 각하사라고 있어요. 절. 그거 가면 있어요. 그거 보면 태백산 사고라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태백산 사고는 나중에 만든 겁니다만은, 태백산 사고를. 왜 임진왜란 때 불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선왕조에서는, 야, 이 귀중한 조선왕조 실록이 불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하나 남았어. 다 불타쁘고 전주 거만 남았는 거라. 전주 거만 누가 남아가지고 이걸 보관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조선왕조 실록이 또 세계문화에서, 이 조선왕조 실록, 내가 조선시대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조선왕조입니다만은, 이 우리 민족이 그만큼 뛰어나는 겁니다. 왕의 일거수 일투족. 왕하고 신하들하고 독대는 절대로 사관이 없이는 독대가 안 됩니다. 심지어 욕하는 것도 다 기억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욕 잘하기로 소문났거든. 그래, 태종 이방원이 겁이 없는 사람이 마음 다 죽이잖아. 천함이고 뭐고 하나 민무질 다 죽이도 사관을 제일 많이 건네서. 그래갖고, 태종 이방원이가 욕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욕하면 다 기록하는 거야, 사관이. 전하께서 언제 욕했다, 누구한테. 그래갖고 태종 이방원이가 사냥을 나가면서, 야, 오늘 사관 따라오나? 따라간다 하면 숨어서 욕하는 거야. 사관은 계속 따라다닌 거라. 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왕조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문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 고려에서 조선까지가 1000년 이상 기록됐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단일 왕조가 그렇게 간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 한민족, 한 왕조가. 그러니까 고려 조선이 단일 아닙니까? 단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조선 왕조가, 여러분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 왕조를 전공합니다만은, 조선시대인데 주전공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앞에 서두에 했습니다만은 무신지 건기를 막 간단히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말 현상인 원간석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어떻게
그 유명한 인물이죠. 이성계, 정도전, 조준, 권근, 최영장군, 정몽주, 이색, 뭐 안양, 일현, 무수한 우리 역사에 쟁쟁했던 인물들이 드라마틱한 역사를 전개했던 원간석기, 고려말 시대를 전개할 겁니다. 자,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운의 제자도 자세히 나뉘고 송광사입니다. 송광사에서 전라남도 가면 승보사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삼보사찰, 양산, 통도사, 제일 크잖아. 불보사찰.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보사찰, 해인사. 이거는 성녀들, 고려시기 때 이 진운부터 해가지고 무려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던 절이 송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운인데 그 다음 분도 유명해요. 해심이라고. 이분은 이제 원래 유학자로서 과거 급제까지 했는데 나중에 승려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 무려 16국사가 고려시대 송광사에서 배출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계종을 지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보시면 최초원 업적에 최고 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교정 결감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최초원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로 뭐를 만드느냐. 정치를 교정시킨다 생각해. 교정도감을 설치해갖고 본인이 교정도감의 으뜸이었던 우두머리였던 교정 결감이 돼갖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대성 때 100명으로 만들었던 그 호위부대가 뭐였죠? 도방을 이때는 무려 3,00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도방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은 그 당시 권력까지 갖고 있던 많은 땅을 백성들이 나눠주자 해놓고 본인은 말하냐? 지가 땅을 더 차지해. 그 땅 차지했던 게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에 시급이 돼갖고, 이 보통 시급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공신들에게 준 땅이죠. 궁궐의 공신들에게. 그래갖고 이 흥령군을 설치해갖고 많은 땅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팔만대장경 만들 때도 진주하고 남해를 오가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 여기서 만듭니다, 원래.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갖고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있는 거제도 하고, 여기 있는 나무를 활용해갖고,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팔만대장경 만들 때 이 최씨 집안에서 원조를 한다. 최씨 집안에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망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최충원이 집권을 마지막에 놔두고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몽고가 바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몽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계속 몽고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잠시 몽고라 나라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몽고라 나라. 이 몽고라 나라는 인류가 만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 제국이었습니다. 이 몽고는 원래 부족 국가로 있었는데 부족 단위로 나라에 있었는데 이 몽고라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몽고라는 부족 단위로 나라인데 이걸 갖다 하나로 만든 분이 바로 태무친이죠. 태무친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칭기스칸이라고 해서 나중에 붙인 칸이라는 말은 장을 말합니다. 칸. 그래서 몽고가 이때 통일될 때가 언제나 1206년입니다. 이때부터 몽고는 세계 그 아들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몽고 제국이 군사 인원이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 소수의 병력으로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을까? 어느 정도 있나? 러시아 있죠. 러시아에 모스크바 있죠. 그래, 이 바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투. 네? 유명한 아들 바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키차크 항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타이, 오고타이. 아들 이름이죠. 차가타이, 오고타이. 그래갖고, 지금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바그다드도 정복합니다. 바그다드. 여러분, 바그다드는 있잖아요. 13세기 몽고한테 지배당하고 나서 750년이 지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또 지배당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그다드가. 원래 몽고족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이걸 일왕국이랍니다. 그래갖고 이 네 개의 한국이 있죠. 예? 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나 초등학교 때 보통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지도책을 보면 오늘 역사부터 많이 갖고 왔는데 초등학생 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상한 일 보다 보니까 이 몽골이 일왕국, 대한민국이 여기가 있나? 역사 지식이 이게 한국이란 말이 칸국이라는 뜻이지. 칸의 한자 풀이가 한이에요. 그래갖고 네 개의 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몽고가 결국 있을 당시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 고려라는 나라도 결국 어디 되냐? 이 재밌는 나라인데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몽골은 이 당시에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냐? 위에는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진족이 세운 겁니다. 여진족은 원래 우리나라에 하고 국경을 맞댔던 그 두만강가에 있던 부족 국가인 나중에 중국 북쪽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한족들은 누구냐? 송나라죠. 송나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송나라. 남송이라죠. 남송. 네? 1279년에 망하는데 금나라는 여기도 쉬워요. 1, 2, 3, 4라고. 네? 이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송 때 자존심 강한 중국 민족이 결국 북쪽 지역을 금나라한테 뺏겼다니까. 남북으로 나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이 남송이 금나라를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이기보자. 그래서 대의명분이나 의리를 내세워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남송 때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우리 조선시대, 아니 지금까지 유명한 이게 주자 성리학이 여기서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안양 선생이 충렬한테 원나라에서 공자 조상하고 제자들 조상을 갖고 가고 지금의 성균관 문묘 종사하죠. 그죠? 지금도 제사 지내다 아닙니까? 대성절에서. 그때부터 성리학이 이제 조선시대를 지배했답니다. 이 남송 때 만들어진 게 학문이 바로 주자성리학. 주자성리학. 자, 그래 몽고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하고 결국 이 금나라가 몽고족이 남송하고 금나라를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라가 당연히 고려겠죠. 고려. 여기서 이제 고려를 이제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고려를 쳐들어온 게 거란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오다가 이 거란족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땅. 그래 평양성 근방에 갇혀서 거란족 수만 명이. 그래요. 그 성이 뭐냐? 역사 유명한 이게 바로 지금 그 우리도 보면 이게 강동의 역이랍니다. 강동성이 갇혀있는 거야. 1219년에. 그래갖고 몽고 군사가 우리나라의 국내에 들어오고 평양성 근방에 우리 군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있어. 동진국.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갖고 강동에 있는 거란족들을 다 물리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강동이 여기라는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 참 참고적으로 이때 거란족 아들은 다 포로로 돼갖고 다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족보도 없이 팔려갑니다. 예? 그래 거란 입장에서는 아주 핏단인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연도가 고려하고 우리 몽고 지금 드라마 몽고가 처음으로 군사적 만남이 미팅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해갖고 무려 공민왕의 계획 정치가 있을 때까지 무려 150년 가까이 몽고와의 역사적 만남과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그 앞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네. 시간상으로 좀 편집하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네. 좀 더 이제 지금 계속 하듯이 좀 나갈 것 같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테이프 좀 나눠요. 좀 쉬울까요? 아니요, 뭘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1960년대에 제가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병원에서 응급실이든지